안녕하세요. 오늘은 설득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요소, 바로 사회적 압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그러한 마음 정도로만 이해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인간 심리와 집단 행동에 대한 복잡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주제를 간단하게 풀어나가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남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게 되는가?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1950년대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한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회적 압력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애쉬는 피실험자들에게 아주 간단한 시각적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의 선 중에서 가장 긴 선을 고르는 문제였죠. 하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은 어떠한 특정 그룹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룹 내의 나머지 멤버들은 모두 연구진의 사주를 받은 연기자들이었죠. 이들은 일부러 틀린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피실험자들은 무려 37%의 확률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명백한 정답을 무시하고 틀린 답을 따라갔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회적 증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의견을 따름으로써 안전과 소속감을 얻으려는 심리적 경향을 가지고 있죠. 오늘날의 사회적 압력은 그러면 어떻게 작동할까요? 우리는 아시겠지만 매일같이 SNS를 통해서 친구, 동료 아니면 유명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떤 여행지를 다녀왔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도 같은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죠.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SNS에서 친구들이 좋아요를 누른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여러분 26%나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도 사회적 증거를 강하게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특정 제품을 사용한다고 홍보할 때 그 제품의 매출이 급증하는 현상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2010년대 중반에 등장했던 그 피젯 스피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단순한 장난감인데 이것을 몇몇 유튜버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의 그 사용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피젯 스피너가 특별히 혁신적인 제품은 좀 거리는 멀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회적인 증거가 그 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다수의 의견을 따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화 심리학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인간은 소규모 집단에서 생존을 도모했죠. 이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곧 생존의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집단의 행동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존 전략으로 자리를 잡았겠죠. 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 앞에 긴 줄이 있다면 우리는 이 집이 맛집이구나 라고 판단하겠죠. 이것은 우리의 두뇌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인지적 지름길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압력을 이러한 설득에 활용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광고 마케팅이죠. 다른 사람들도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 문구는 되게 단순하죠. 하지만 그 숨은 힘은 정말 강력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다수의 선택에 동조하려는 심리를 겨냥해서 마케팅 메시지를 구성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넷플릭스는 특정 콘텐츠가 인기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이것을 추천하죠. 그 결과 사람들은 다들 보는 콘텐츠라면 나도 한번 봐야지라는 그러한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2012년 영국의 한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세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납세 독촉 편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했어요. 당신의 지역 주민 90%가 이미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문구를 추가한 이후 세금 납부율이 무려 1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수가 행동하고 있다는 사회적 증거를 보고 스스로도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느끼게 된 것이죠. 하지만 사회적 압력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집단 사고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집단 내의 조화와 동의가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비합리적이거나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 현상을 뜻하는 것이죠. 1961년에 미국 케네디 정부에서 발생한 피그만 침공,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군사작전 계획이 명백히 결함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케네디와 그의 참모들은 그룹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나머지 그만 비극적인 실패를 초래하게 되었죠. 이것은 사회적 압력이 어떻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집단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수용될 때 사회적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다수가 하는 행동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데이터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판단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회적인 증거를 활용할 때 작은 행동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10분만 운동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메시지는 부담을 줄이면서 행동 변화를 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행동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행동하도록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적 압력을 단순히 따라가기보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설득에서 사회적 압력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소속된 사회와 집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영향을 단순히 그저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긍정적인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사회적 증거와 압력의 원리를 이해했으니 이것을 한번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